둔촌주공에 관심 없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게 또 미분양이 나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많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게 되면 줍줍하러 가실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12,000세대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단지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둔촌주공에 다녀와서, 오늘 다녀온 건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제가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날 미세먼지가 좀 있었어요. 네, 미세먼지가 좀 끼긴 했는데, 뭐 크게 나쁘진 않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따끈따끈한 영상이죠. 이제 뭐 한 3,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찍은 영상이에요. 지금 뭐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제 둔촌주공 분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초에 분양 예정이에요. 그리고 11월 25일, 한 다음 주 금요일쯤 되나요? 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11월 25일 날. 열흘 후인데, 네, 그때 나오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 보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분양 공고 나오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세대수가 12,000세대예요. 12,000세대. 12,000세대면은 웬만한 미니 신도시 크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고, 네,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둔촌동역 있는데요. 네, 둔촌동역 지하철 5호선, 네, 바로 앞쪽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네, 드론이 참 좋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다 허가 받고 촬영하는 겁니다. 네, 저 드론 조종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허가를 득하고, 네, 주말에만 촬영이 돼서 주말에 가서, 네, 촬영을 하고 온 겁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네, 12,000세대. 가서 보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슈가 되는 일도 많고, 네, 분양 전략 같은 것도 제가 뒤에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영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타입이 되게 많죠. 네, 84 타입 분양도 되게 많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좀 타입이 일반 분양이 좀 많이 될 예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좀 되게 틈이 좁죠. 네, 요게 좀 제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세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틈으로 주방에서 주방에서 서로 창을 마주 본다고 해요. 틈이 되게 좁잖아요. 그쵸? 한 1, 2m밖에 안 돼 보이는데 여기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게 84 E타입이랑 59 C타입이 좀 그렇거든요. 네. 이따가 뒤에서 제가 평면도랑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참고 삼아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막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한체대라고 하죠. 한체대가 이 대각선 방향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무슨 숲이 많이 우거져 있죠.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올림픽공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강 이남에 있는 서울 중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뭐 되게 많이 놀러 갔었고 제가 가본 서울에 있는 공원 중에는, 네, 한강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강하고 연결도 돼 있죠. 네, 올림픽공원. 규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운동시설도 되게 많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네, 촬영을 해봤어요. 위에서 본 모습. 이제 아직 완공이 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 분양을 12월에 한다는 거지. 네, 원래 보통은 이게 터만 닦아놓고 토막공사만 해놓고 분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둔촌주공은 그동안 분양가 문제로 분양을 계속 미뤄왔어요. 계속 미루다가 이제 요즘에 금리가 막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도 그렇고, 네,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갑자기 황급히 땡겼습니다. 분양 일정을. 그래서 12월에 분양하게 됐어요. 당초 예상으로는 내년에 분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네, 올해
올해 그러니까 12월로 갑자기 땡겼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촌 주공이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분양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멋지죠?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멋진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주말에 요즘에 미세먼지가 계속 많아가지고 네, 주말에밖에 안 돼가지고 평일에는 촬영이 안 되거든요.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촬영하는 게 네, 너무 감사하죠. 예, 요쪽이 이게 204가 204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단지, 2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4단지고 이쪽이 3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위에 색깔이 조금씩 틀려요. 단지마다. 저 뒤편도 네, 제가 넘어가서 드론을 찍었어요. 네, 여기에 학교가 보이시죠? 네, 이게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지도로 같이 확인해 보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842 타입, 네, 보이시죠? 예, 조금 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쪽이 엘리베이터 있는 거고, 이쪽이 주방 쪽인데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좁죠. 네, 이 좁은 사이로 서로 마주 보고 있어서 이게 좀 땅짓고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말이 많습니다. 842 타입. 이런 타입이 또 되게 많아요. 안타깝게도. 조합원들은 뭐 당연히 좋은 거 가져가니까 네, 이런 건 안 가져가고 이거는 거의 다 일반 분양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죠. 아,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 이런 데 살게만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네, 이쪽에 있는 단지들은 뷰가 되게 좋겠죠. 네, 보시면 롯데타워 보이시고, 그죠? 네, 가깝습니다. 네, 잠실하고 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한 채대 뒤쪽으로 이렇게 올림픽 공원이 아주 크게 돼 있죠. 올림픽 공원이 여기에 좀 핵심이지 않을까. 네, 올림픽 파크. 네, 올림픽 공원이 여기에 이제 됩니다. 네이밍에도 올림픽 공원을 넣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 이름에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시끄러운데 그 부분은 좀 생략할게요. 네. 오늘은 사업성과 현재 진행 상태 이런 걸 위주로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한번 쭉 보세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쪽이 한강입니다. 한강변이라고 할 순 없어요. 네, 한강에서 꽤 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뭐 달리기 잘하니까 달리기에서 가면 그렇게 멀진 않은데 걸어가기에는 한 20분 이상 걸려요. 네, 한강까지. 하지만 올림픽공원과는 되게 가깝다. 네,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점점 해가 뜨고 미세먼지가 조금씩 거치더라고요. 점점 깨끗해지죠. 네. 점차 깨끗해집니다. 이날 제가 여기도 찍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촬영을 해왔거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성수동도 방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일, 네, 늦으면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번 주에 다 촬영할 거예요. 아, 멋지죠? 네. 예, 강동구의 모습입니다. 5호선 라인. 이쪽이 네, 5호선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요 산이 있죠? 네, 이 산 이름이 일자산이에요. 일자산. 녹지가 풍부한 편이에요. 가까이에 올림픽공원 있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공기도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여기 일자산도 네, 운동하기 되게 좋아요. 네, 저 달리기 하러 자주 가는 산이거든요. 일자산. 네, 물론 힘듭니다. 산 뛰는 건 힘들어요. 네, 여기도 바로 학교가 있죠. 네, 이건 단지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네,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에가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인가? 네, 여기도 네, 대단지예요.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선수촌 아파트인가? 네, 하여튼 올림픽 무슨 아파트인데? 아, 좀 너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갖고 아시아 선수촌 뭐 올림픽 뭐 하여튼 기자 뭐 아파트 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요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말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분양을 하는데 다음 달 초에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보통은 분양을 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입주인데 둔촌초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대략 한 1년 정도 있으면 입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 한 내년 말이나 2024년 초에 입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잔금 내기가 좀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출이나 자금 관련한 거는 네, 드론 영상 다 보시고 제가 뒷부분에 네,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자세하게. 제가 자료 조사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둔촌주공에 관심 없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게 또 미분양이 나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많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게 되면 줍줍하러 가실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12,000세대,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단지니까 이렇게 큰 단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헬리오시티가 한 9,500세대 정도 됐는데 그게 최대 단지였거든요. 네,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크죠. 네, 헬리오시티가 9,500, 여기가 12,000이 넘으니까 네, 무려 한 2,500세대 이상 더 많습니다. 네, 되게 크죠. 네,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헬리오시티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거기보다도 한 20% 이상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앞에는 이 상가들 네, 올라가는 모습도 이쪽으로 아마 상가가 막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학교, 지금 폐교 상태예요. 초등학교인데 현재 폐교입니다. 재건축될 때 보통 학교는 폐교하거든요. 학교를 다시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부셨잖아요. 그냥 여기 입주가 되면 학교는 다시 이제 휴교가 풀리고, 폐교가 아니라 휴교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제 운영할 거예요. 학교는. 이쪽 편은 이제 충분히 보신 것 같고, 네, 뒤쪽 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1단지, 2단지, 3단지 뭐 요런 쪽이고, 저쪽에 4단지 쪽에 제가 또 촬영을 했으니까 그쪽 한번 보실게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좋아졌죠? 네, 이때 해가 좀 뜨면서 미세먼지가 조금 덜해졌더라고요. 네, 여기 롯데타워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아까보다. 이쪽이 아마 4단지 쪽일 거예요, 4단지 쪽. 네, 이쪽이 한강이 있는, 요 다리 보이시죠? 이쪽이 한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현재 휴교 중인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두 개가 있는데 이따 지도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두 개가 다 휴교 중이시다. 그리고 이쪽에 한체대, 이쪽에 올림픽공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이쪽에 둔촌동역이 있고요. 이쪽에 5호선 라인. 이쪽에 큰 도로 아까 막 있었잖아요. 여기가 5호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뒤쪽에 9호선 라인이 있어요. 9호선 라인. 보은병원이랑 뭐 올림픽공원 있는 네, 그쪽에 여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 지도 보면 다 나오니까 네, 5호선과 9호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단지에서 5호선 이용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뒤쪽 단지는 9호선이 편하고 앞쪽 단지는 5호선이 편하겠죠. 크기가 워낙 크니까. 네, 헬리오시티도 그렇죠. 네, 워낙 커가지고 네,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좀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이 다시 공장을 돌리나? 한동안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 참 좋았는데 요새 좀 미세먼지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또 녹지가 있죠. 네, 여기가 일자산이랑 연결되는 데고요. 네, 이쪽에 보은병원이 있습니다. 보은병원.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드론 영상에서는 확실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강동구의 모습입니다. 이게 강동구이긴 하지만 송파구랑 완전히 딱 붙어있는 곳이에요. 둔촌주공이. 강동구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네, 여기가 요 뒤쪽으로 이렇게 일자산이 크게 있죠. 이쪽으로도 모습을 보시면 네, 뒤쪽에 있는 네, 산들 모습이에요. 여기 녹지가 좀 있어요. 이게 막 비닐하우스들 보이시죠? 약간 좀 개발제한구역 묶인 곳 같습니다. 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은병원이 이쪽인데 보은병원 옆에 있는 뭔가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대 높이가 35층이거든요. 35층. 아직 35층 다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크레인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죠. 네. 곧 다 올라가겠죠. 이제 많이 올라가서 한 1년 정도면 입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의 후분양 수준이죠.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분양가도 좀 많이 높아졌고 여기 휴교가 아닌가? 네, 여기서 애들 막 뛰어놀고 있네요. 여기 롯데월드 타워 보이시죠? 네. 여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이 네, 잠실 있는 쪽이죠. 네, 그리고 이쪽이 한체대 있는 쪽이고 요렇게가 네, 이렇게 크게 네,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이 가장 최대 장점이에요. 가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길이 있잖아요. 그쵸? 길 한 두 번 건너면 대각선 방향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끝허리쯤에 이쪽으로 이제 한강이 접근이 가능하죠. 한강하고 올림픽공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공사가 엄청나게 되고 있죠. 이게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이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재건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12,000세대면 세대가 12,000세대니까 인구수로는 3만 명이 넘거든요. 한 3만 6천 명? 3만 6천 명이면 웬만한 구 정도의 인구죠. 웬만한 구, 뭐 강동구 뭐 이런 강동구 물론 인구가 많지만 하여튼 좀 지방에서는 작은 뭐 구 정도의 인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럭이 크게 보이시죠? 네, 이런 블럭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어떤 모습인지는 잘 아시겠죠? 네,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고 조금 넘어선 한강이 있고 뷰 좋은 데는 잠실 롯데타워가 네, 보일 수 있다. 평형도 되게 다양합니다. 네, 이따가 일반 분양이 어떤 식으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지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네. 뭐 비슷한 영상들이니까 뭐 이렇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녹지들이 좀 있어요. 네, 녹지가 많죠. 이쪽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9호선 타려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뒤쪽에 있는 게 요게 일자산이에요. 조금 얕은 산인데 조깅하거나 막 산책하기 되게 좋은 산입니다. 여기는 그냥 녹지이고 네, 여기가 아파트고 네, 이쪽으로 이제 여기 구축들이 많고 여기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이 건너편에는 네, 이게 좀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고 자세한 거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도고요. 아까 그 학생들 뛰어놀고 막 그랬던 데 있잖아요. 그쵸? 이게 동북중학교, 동북고등학교 여기입니다. 아까 학생들 있었죠? 여기는 휴교하지 않았어요. 네, 초등학교만 휴교했고 둔촌 오륜역 여기가 9호선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훈병원이 이쪽에 있어요. 네, 이거는 영상에 좀 잘 안 나왔습니다. 보훈병원은 여기에 보훈병원 뭐 여기 있는 분들은 9호선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네, 그리고 뭐 이쪽에 계신 분들은 5호선 이용하는 게 편할 거고 뭐 이쪽은 오륜역 이용하는 게 편하고 그러니까 워낙 커가지고 네, 워낙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만큼이 둔촌주공 재건축이고요. 네, 12,000세대. 여기가 올림픽공원. 네. 아까 한체대, 여기 바로 대각선 건너편이죠. 네, 되게 가깝습니다. 한체대하고 올림픽공원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으로 나가면 네, 한강하고 이게 통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한강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고 대신에 올림픽공원은 뭐 한 5분이면 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은 좀 더 걸어야겠죠. 네, 여기서 가면 좀 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산 여기도 무슨 체육시설 같은 게 되게 많고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서하남 IC 쪽 네, IC로 나가면 순환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하죠. 여기랑 가기도 좀 가깝고 멀지 않아요. 네, 교통은 여러모로 되게 좋은 편이죠. 5호선과 9호선. 일단 9호선이 제일 뭐 황금 노선이지 않습니까? 네, 9호선을 끼고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이따가 뭐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헬리오시티 여기가 한 9,500세대 정도 되죠. 이제까지는 최대 크기의 단지였는데 헬리오시티를 이제 이기죠. 네,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순간 둔촌주공이 들어오는 순간 12,000세대니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스, 리센츠 여기가 한 5,000세대 정도? 네, 5,000 엄청 크죠 여기도. 네, 둘이 합치면 1만 세대가 넘으니까 엘스랑 리센츠 가격 비교를 이따가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까지 강동의 대장은 여기에 그라시움이었어요.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 여기랑도 이따가 비교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시움이 4,900세대 거의 5,000세대죠. 네. 그 다음에 아르테온이 4,000세대 여기가 5,000 강동이니까 비교할 만하죠. 네. 아르테온이 한 4,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하고도 다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PPT로 다 만들어 놨고요. 11월 25일 날, 네, 다음 주 금요일인 것 같아요. 11월 2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분양가가 확정되는 거예요. 분양가, 세대수, 뭐 앞으로 대출, 뭐 입주 모든 게 다 이때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계약금이 10%일지 20%일지 제 예상에는 20%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게 모든 게 확정되는 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되게 중요한 날이죠. 네, 그래서 이날은 낮 12시에 라방을 할 거예요. 네, 관심 있는 분은 라방에 알림 설정 해두시고 라방 하면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니에요. 네, 다음 주 금요일 11월 25일 날 12시 땡 하자마자 네, 제가 라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특공이 있고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아쉽게도 분양가가 꽤 높아가지고 특공은 5구도 없어요. 네, 특공은 2구, 3구, 4구 뭐 요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특공을 노리시는 분, 특공인데 5구나 84 노리시는 분, 이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1순위로 넣으셔야 됩니다. 하려면. 네, 이해 가시죠? 옛날에 둔촌주공 모습이에요. 이렇게 저층 아파트죠. 저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그쵸? 이게 한 6,000세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가 6,000세대 있던 게 네,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다 라고 하죠. 6,000세대가 12,000세대가 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죠. 네, 일반 분양이 되게 많고요. 네, 임대 물량도 약간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분양 일정이 왜 땡겨졌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레고랜드 사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디폴트 선언이죠. 네, 강원도는 그래도 지자체인데 네, 못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자금 운영이 되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문제가 많았죠. 네, 건설사에서 우리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유치권 설정하고 4월부터 공사를 중단했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근데 PF가 다시 연장이 안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되게 곤혹을 치렀습니다. 네, 자금 문제 때문에. 둔촌주공처럼 좋은 단지도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은 어떨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하여튼 쉽게 말해서 분양 일정이 당겨진 이유는 네, 비용 부담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분양을 하면 이제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계속 돈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분양을 서둘렀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아까 10%가 될지 20%가 될지 잘 모른다 라고 했지만 20%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빨리 걷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0%가 되지 않을까. 한 번에 20이기보다는 10, 10 계약금을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10%, 1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5구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한 9억대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9억대. 59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이라서 이게 25평형이에요. 25평이 9억대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9천만원, 9천만원. 그러면 대략 한 1.9억 정도 준비를 현금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20%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약 한 13억 초반? 네, 1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3천, 1억 3천이니까 2억 6천이 필요한 거겠죠. 네, 참고 삼아서 자금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자금이 없다. 그래 계약을 못 한다. 그럼 5년간 재당첨 금지입니다. 네, 신중하게 청약. 네, 신중하게 청약하셔야 됩니다. 20%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은 것 같다. 둔촌주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규모는 뭐 압도적으로 최고죠. 12,000세대가 넘으니까 정확하게 12,032세대입니다. 동은 총 85개. 아까 건물 엄청 많은 거 보셨죠? 아파트 엄청 많은 거. 85개 동이고요. 최고 층수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35층은 아닐 거고 네, 동에 따라 좀 다르겠죠. 제일 높은 게 35층이란 뜻이고요. 조합원은 6,181세대. 일반 분양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분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서울에서 앞으로 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뭐 택지주고 개발할 곳도 없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없을 테니까 이때가 뭐 기회일 수 있죠. 네, 정말 큰 기회일 수 있죠. 지금 또 마침 침체장이라서 이게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뭐 올해 초, 네, 작년 말 같은
상승장이었으면 네, 이거 뭐 미분양은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지금은 미분양 가능성이 그냥 뭐 아주 적게 한 5% 미만? 네, 5% 이하라도 있습니다. 네, 상승장이었으면 완전 0%였을 텐데 그래 미계약분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자금을 마련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대출이나 자금 관련해서는 뒤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누구나 다 궁금한 게 평당 예상 분양 가격이잖아요. 그쵸? 조합에서 신청한 거는 사실 한 평당 4,200 정도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조합에서 신청한 그대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여기에서 대략 한 10% 정도 내고 해서 분양가가 보통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빼가지고 네, 한 대략 가장 유력한 게 한 3,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 비용이 너무 커졌거든요. 예전에 이게 공사 비용이 최근에 자금 조달한 게 제가 11점 몇 %라고 들었거든요. 이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분양을 좀 앞당긴 이유가 있거든요. 네. 조금 좀 빨라진 이유가 자금 문제 때문이라서 네,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900만 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3,700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건 11월 25일 날 알 수 있으니까 네, 정확한 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네, 그때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다양한데 네, 제가 타입별로 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소형 평수. 뭐 그렇게 인기 없죠. 근데 소형 평수가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네. 이게 3,900 하면 잘 안 와닿았는데 금액을 보니까 좀 와닿으시죠.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이거 좀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원룸, 투룸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게 5억 5천, 7억, 8억 5,800 막 이러니까 싸진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특공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중도금 대출 당연히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도 다 나오니까 소형 평수에 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요런 거는 넣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기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소형 평수는 사람들이 잘 안 넣거든요. 가점 낮은 분들은 이런 거 넣어보시고 그리고 특공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것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59나 84는 특공이 아예 없어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세대면 적지 않잖아요. 그쵸? 세대수를 좀 이걸로 좀 많이 채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조합원들은 이런 거 잘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59나 84잖아요. 그쵸? 59랑 84. 이게 옛날 말로는 25평형, 분양평수로 25평형. 옛날 말로 분양평수 34평형. 뭐 이렇게 불렀죠. 세대수가 뭐 진짜 적다고 해도 어마어마하죠. 전용면적 5구가 1488세대인데 이게 한 9억 후반 정도에 분양할 것 같다. 이게 중도금 대출 기준 금액이 있어요. 12억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9억 후반이니까 가능하겠죠.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5구는 네,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금액도 요 정도면 감당 가능할 수 있고 하니까 여기가 좀 치열할 것 같고 여기는 13억 초반이라서 네, 주의하세요. 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주담대는 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입주할 때 주담대는 받을 수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20% 정도 계약금일 것 같다. 10%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대략 50% 정도가 중도금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가 빠를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1년에 걸쳐 나눠내야 되거든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50%의 금액을 다 내 돈으로 다 내야 돼요. 이게 13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까지 70%면 대략 한 9억, 현금 9억 정도를 내 돈으로 내년 말까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자력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3억이, 그러니까 12억이 넘어가면,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많이 사그러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양 가능성은 있다.
미계약이죠. 네, 미분양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고 경쟁률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금이 안 흐르고 그리고 막상 이렇게 당첨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하면 무섭거든요. 네,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면은 계약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재당첨 5년이 안 되는데 그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약 포기를 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대기자? 그 다음 거, 예비 당첨. 네, 예비 당첨. 예비 당첨 순위에 따라서 당첨이 되고 이분들도 네,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계약을 안 하면 미계약분이 줍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줍줍할 가능성이 있다.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 분양 가격을 3,900만 원으로 했을 때 95에서 167제곱미터 네, 분양가 상당하겠죠. 예, 대략 2,500세대가 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량 전부 다 조합원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소형 평수랑 29, 39, 49 이런 소형 평수랑 59, 84 전용 면적 기준으로 네, 여기까지만 일반 분양이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는 중대형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인기가 제일 많은 게 84잖아요. 원래는 84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218개밖에 안 나와요. 84A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좋거든요. 타입이 가장 좋은 타입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타입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먼저 가져가겠죠. 조합원들이 그래서 네, 다 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중대형이 한 2000세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중대형 2000세대랑 나머지 뭐 여기서 1500세대 나머지 것들 여기에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거의 한 84 이상을 거의 다 가져갔다. 그리고 일부 뭐 현금 부족하신 분은 5구도 약간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합원들은 아마 다 가져가신 것 같고 그럼 일반 분양 84 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84E 타입입니다. 84E 타입. 이게 제일 좀 시끄러운 부분이죠. 네, 84E 타입. 제가 아까 드론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 요 사이가 상당히 좁죠. 네, 요거는 땅짓고에서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틈이 되게 좁죠. 여기 사이에서 네, 부엌이 보시면 되게 좁잖아요. 그죠? 아까 드론 영상도 보셨죠? 그 창과 창이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창과 창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가 이 84E 타입이에요. 아까 제가 틈이 되게 좁죠 한 데가 여기거든요. 네, 주방에 창 있잖아요. 이게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나온다. 환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좁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이 좁은 사이로 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마통풍? 이런 건 좀 기대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마통풍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이거 뭐 주방 식당 뭐 이렇게 반전시켜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네, 다 만드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 네, 땅짓고에서 가져왔습니다. 땅짓고에서 이게 84E 타입이 제일 많은데 일반 분양이 558가구 가장 많죠. 근데 좀 요런 단점이 있다. 네, 요런 단점이 있고 분양가는 얼마다? 분양가는 대략 한 13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중도금 대출은 안 된다. 새 아파트고 입지는 상당히 좋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무지무지 갖고 싶지만 네. 네, 이게 현금 13억? 네, 이게 좀 쉬운 게 아니래가지고 네, 저는 뭐 줍줍이 나와도 못 갈 것 같긴 하지만 네, 현금 많으신 분들은 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84만 그런 게 아니라 59 타입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59C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이 84E 타입이랑 네, 여기서 또 주방이 마주보는 네, 아까 그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9C 타입이랑 84E 타입 얘네들이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다. 네, 이것도 참고 삼아서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그런지 일부만 그런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주보는 구조가 나온다. 이게 좀 가까워도 솔직히 너무 가깝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졌지? 이러면 용적률이 좀 더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죠? 굳이 이렇게 안 지어도 됐을 텐데. 요즘엔 사실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뭐 그냥 요쪽에 두 개? 뭐 이렇게 약간 좀 V자 모양으로. 그쵸? 이렇게 해갖고 4개 세대 뭐 이렇게 해갖고 잘 이렇게 막 짓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러면 이게 마주보는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마통풍도 막 되고 이렇게 보통 많이 짓는데 그냥 V자 모양으로 많이 나오죠. 여기도 나오네요. 보시면 거의 약간 요렇게 짓거든요. 근데 둔촌주공은 요 모양이 좀 많아요. 요 모양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분양가가 좀 많이 높으면 842 타입은 미계약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확률이 높진 않지만 소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53개니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3억이라서 네, 중도금 대출도 안 나고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작년 말 같았으면은 네, 택도 없는 일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미계약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 많아서 줍줍에서 모두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13억이면 땡큐하고 가져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이 13억이라는 분양가가 싼 거야, 비싼 거야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잠실에 거의 대표 아파트죠. 엘스와 리센츠. 잠실 주공 5단지는 아직 뭐 재건축이 안 됐으니까 엘스와 리센츠가 19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네, 엘스와 리센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세대예요. 네, 엘스 5,000세대, 리센츠 5,000세대. 잠실 접근성이 뭐 압도적으로 좋죠. 네, 한강변 아파트니까. 여기가 현재 최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9억입니다. 19억. 리센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최저가 기준으로 19억입니다. 리센츠 보이시죠? 세대수 5,500세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건데 둔촌주공이 12,000세대라서 조금 막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네, 08년 입주. 네, 시간은 좀 됐죠. 한 14년 됐으니까 14년이 넘었죠. 그래서 좀 기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엘스, 리센츠 이게 둘 다 19억 약속한 것 같아요. 네, 19억씩에 이렇게 최저가가 나와 있습니다. 싼지 비싼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원래 한 30억 정도 될 만한 아파트인데 여긴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도 안 되고 해서 네, 좀 시세가 많이 억눌려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긴 하지만 현재 84제곱미터가 19억이다. 한 둔촌주공이 6억 정도는 싸죠, 얘보단. 하지만 입지는 엘스랑 리센츠가 좋습니다. 연식은 더 많이 됐지만 네, 당연히 더 좋습니다. 네, 잠실하고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헬리오시티, 가락동이니까 헬리오시티의 84제곱미터의 최저가 매물이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1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랑 리센츠랑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여기가 19억,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송파역과 끼고 있죠. 바로 아래쪽에 가락시장이 있어요. 가락시장과 붙어있는 아파트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헬리오시티 좋습니다. 저도 되게 자주 갔던 네, 가락시장. 여기가 19억 6천만 원. 네, 요 정도 되고요. 네, 16억 9천 죄송합니다. 16억 9천만 원.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고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둔촌주공이 등장하기 전에 강동의 대장아파트, 네, 고덕 그라시움이죠. 아까 제가 지도로 설명해 드렸죠. 그라시움이 13.9억입니다. 여기랑 시세가 비슷하죠. 여기가 상일동역을 주변으로 이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요게 두 개가 대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최저가 매물이 13억 9천에 나왔고요. 아르테온은 최저가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가 둔촌주공이랑 가격이 거의 엇비슷하다. 근데 둔촌주공은 아무래도 얘네는 그래도 19년, 둔촌주공은 뭐 한 23년 입주라고 치면 입주는 몰라요. 네, 그 입주자 모집 공고 다음 주에 나오면 그때는 좀 알 수 있는데 23년 말 아니면 24년 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입지적으로는 당연히 둔촌주공이 훨씬 좋죠. 네,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테오는 13억, 그라시움은 13억 9천. 네, 한 여기 둘이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대충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엘스랑 리센츠 19억, 그리고 헬리오시티 84 기준입니다. 지금 호가 매물 최저가만 찾은 거예요.
헬리오시티가 한 16.9억, 고덕 그라시움이 한 13억 9천, 아르테온이 13억, 대략 요 정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 헬리오시티랑은 좀 입지가 비슷비슷한데 헬리오시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라시움보다는 둔촌주공이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랑 리센츠는 당연히 얘보다 좋죠. 얘가 한 13억 초반, 이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비싼지 싼지를 따져보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갭 투자가 어렵고,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붙을지 안 붙을지, 이 부분도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거주 요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그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 12시에 가장 빠르게 제가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11월 25일 난 12시에 이때 라방에서 둔촌주공 2탄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의 상세 설명, 그리고 투자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촬영을 다 해왔으니까, 그쪽도 드론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내에 촬영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